부정선거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말한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전한길은 의혹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이 음모론 논쟁을 보면서 나는 누가 맞느냐보다 왜 이 논쟁이 끝없이 반복되는지 말해보려 한다. 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장면들이 왜 계속 쌓여왔는지를 묻고 있을 뿐이다. 부정선거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논란이었다. 그런 논란이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본격화됐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다만 간접적인 정황이나 의혹들은 계속 존재해왔다. 그렇다면 그런 말을 들은 선관위는 다음 선거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더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제참관인단이 참여하는 방식에 참관과 공개 검증 요구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이 얼마나 공신력 있는 조직인지, 얼마나 권위 있는 인물들인지는 솔직히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건 이거다. 국제참관인단의 참관이나 공개 검증이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했을까? 투표함을 만질 수 있었을까? 개표 과정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검증을 받았다면 선관위의 신뢰도는 크게 올라갔을 것이고 지금처럼 떠도는 음모론도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것이다. 선관위는 평소 하던 대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구조였다. 오히려 공개 검증을 받아들이는 쪽이 선거 관리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기회 아니었을까? 여기서 선관위는 말한다. 자신들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왔다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1200명 대규모 부정채용 논란이 실제로 드러났던 조직의 말을, 그 말을 아무 조건 없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건 선거 조작의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신뢰의 문제다. 국민들이 이미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의구심을 잠재울 책임은 선관위 쪽에 더 크게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더더욱 외부의 참관과 공개 검증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했을 거라고 본다. 의심을 받은 조직일수록 검증에는 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 기대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지 않았느냐는 질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선관위의 선거관리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정말로 부정선거와 무관하다면 굳이 국민들의 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관위를 적극적으로 비호할 필요가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선관위와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서로 다투게 두고 민주당은 한 발 물러나 결과를 지켜보는 편이 오히려 음모론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국민들의 눈총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관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선택을 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와 민주당을 이해관계로 얽힌 공생관계처럼 바라보는 시선까지 생겨났다. 표현은 거칠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통속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런 인식이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 굳이 그 자리에 섰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이런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음모론은 주장으로 커지는 게 아니다. 설명되지 않은 행동 위에서 자란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접게 되어 있어라는 말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법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공직선거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157조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선거인은 있어요.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한 다음에 접어서 되잖아. 한 번 접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없어요. 접어 최고위원. 네. 자, 금방 본인 읽었어요. 무효표 판별 규정이 어떻게 있냐는 그래서 본인이 법 규정을 읽었는데 거기서 접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막 접게 되어 있어라는 말은 과거 부정선거 관련 토론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당시 이준석은 투표용지를 접으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 그러자 상대가 공직선거법 157조를 제시했고 이준석은 그 조항을 직접 읽는다. 거기에는 분명히
기표 내용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자 논점이 바뀐다. 이제는 접으라는 규정은 있지만 한 번만 접으라는 규정은 없고 접는 방식이나 횟수는 법에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이동한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다. 다만 이준석이 토론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토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그리고 상대가 존재하는 게임이라면 아무리 승률이 높아도 언제든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토론은 더 이상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될 수 없다. 그건 토론이 아니라 질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토론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문제는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다. 나는 한때 이준석의 토론을 꽤 좋아했던 사람이다. 순발력과 논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이 나오게 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토론은 점점 상대를 설득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결론을 지키는 방향으로 굳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승복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토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래서 나는 말싸움식 토론이 아니라 선관위의 제도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이야말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음모론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심을 덮어두는 것이고 음모론을 말려주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식적인 검증이다. 요즘 이준석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든다. 너무 일찍 커버려 더 크지 못하는 나무가 된 건 아닐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